한번 칼럼을 우리 독자 여러분들께 신속하게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통신자료 조회는 사찰이 아닌 합법적 행위이다. 사찰이라는 것은 본인이 모르게 하는 것이죠. 본인 모르게 하는 것이 사찰입니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법을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지속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감시하고 몰래 불법적으로 행해져야 되는 것이 사찰입니다. 통신자료 조회와 통신내역 조회는 다릅니다. 통신내역 조회는 법원에 영장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상 가장 기초적으로 하는 행위라서 수사기관은 어디에서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검찰 때 뭐 280만 건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다면 이것이 이제 문제인 것이고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지 이것을 가지고 사찰이니 아니니 이런 프레임을 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통신자료 조회는 사건 연루자의 통화기록상에 전화번호 명의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수사의 가장 기초가 되는 행위자 확인 절차일 뿐입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다 알면서 그냥 어거지로 우기면서 생떼를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된 구린 것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사의 기본인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가지고 사찰로 몰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왜 대통령에 나섰을까요? 선거에 나섰을까요? 검찰총장을 하다가 코너에 몰리자 사퇴를 하고 핍박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어필하면서 선거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단지 본부장의 비리를 막으려고 윤석열은 본부장의 비리를 막으려 대선에 출마한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가 내세운 공정과 상식, 정의라는 것은 윤석열과 그의 졸개들에게는 가랑치도 않은 가치들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의 DNA를 이어받은 그들의 공정은 가진 자가 더 가지는 것이죠. 또한 그들의 DNA를 이어받은 윤석열은 그에게 정의라는 것은 힘있고 권력을 가진 자가 힘없는 국민들을 그 발 아래에 두고 지배하며 짓밟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상식이라는 것은 뭘까요? 감히 서민들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20대 아들이 50억의 퇴직금을 받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상식이고 공정인 것입니다. 50억, 대장동 50억 클럽이 그들이 말하는 상식이죠. 자, 윤석열은 언론에 내가 대통령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경고를 수사기관에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고발사주와 대장동 수사에 대해 언론 앞에서 검찰을 향해 위협적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사건은 알아서 기어라 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본부장 비리가 그 수사가 개걸음을 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러한 협박성 발언이 먹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권력을 향해 분화방처럼 쫓아다니는 계검, 정치검찰, 정검, 기레기들의 이 카르텔은 귀신같이 권력의 냄새를 맡고 변신을 시도합니다. 그들에겐 국가도 국민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입신 영달과 검찰 조직과 그들의 카르텔에 대한 충성만이 있을 뿐입니다. 서서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역전을 넘어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각종 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재명 후보 진영은 조심할 때입니다.
후보 본인의 모든 언행을 신중하게 해야 될 시점입니다. 저들은 초조함에 하이에나의 이빨을 드러내어 닥치는 대로 마구 물어뜯고 있습니다. 피아의 굼도 없이 나오는 대로 짓거리며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할 망은 테러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입에다가 망은 폭주 기관차를 단 듯합니다. 우리로서는 오히려 고마울 지경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공작 좋아하는 윤석열과 계엄 세력들이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그들의 운명과 비참한 종말을 알기에 더욱 발악할 것입니다. 공작에 능한 그들이 없는 제도 만들어내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그들이 두 눈 뜨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엄들의 윷놀이판에 말이 된 윤석열과 그 일당들의 비참한 최후를 기다려야 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겨도 확실히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카르텔이 무너질 것입니다. 여론조사에서 확실한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권력의 주구 하이에나들은 스스로 스멀스멀 기어나와 그들이 섬기고 떨던 죽은 윤석열의 목덜미를 물고 숨통을 끊을 것입니다. 그것이 계엄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계엄들의 윷놀이판에 말이 된 윤석열과 그 일당들의 비참한 최후를 기다렸다가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전광석화처럼 일거에 계엄들을 싹쓸이 청소하여 쓰레기통에 쳐넣으면 됩니다. 30가지 이상의 막말을 쏟아낸 윤석열은 지지율 하락이라는 위기에 봉착하자 드디어 막장을 탄 듯이 그 입이 거칠고 더러워졌습니다. 어디 윤석열만 그러합니까? 그 집단들이 지지율 하락의 아미노 상태에 빠진 듯합니다. 어제 공수처장을 상대로 하는 법사위 질의응답 시간에 윤석열의 최측근이라는 자,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라는 자, 저 권성동의 오만방자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국민 앞에서 오만하기 짝이 없는 권성동, 공수처장에게 이봐 처장 이봐 나 묻지 않았어 묻지 않았다고 처장. 국민이 시청 중인 국민을 상대로 국민의 대표자라고 하는 인간이 한 부처의 수장인 공수처장을 네 집 똥개 강아지도 아니고 이봐 처장 반말로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는 것을 보니 윤석열과 그 똘개들이 수준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우리는 권성동의 행태를 보면서 만약에 하나라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가 맞이하게 될 세상을 미리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현실이 얼마나 엄혹할지. 어디 그뿐입니까? 연일 시궁창 같은 말도 아닌 말을 내뱉어 대는 윤석열은 어떠합니까? 입에 똥 바가지를 물고 있는 듯 가히 막말은 가관이 아닙니다. 막말 폭주 기관차를 입에 달아놓은 듯합니다. 지금 윤석열의 행태는 폭망각입니다. 황교안도 결국에는 그러다가 폭망하였습니다. 막말과 토론 거부, 김건희 심파극으로 지지율 하락한 윤석열이 급한 마음에 본인이 계엄일 때 한 행위들까지 사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뻑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그의 정제되지 않은 언어, 한번 뱉은 말은 칼이 되고 비수가 되어 자신에게 고스란히 돌아와 자신의 심장을 꿰뚫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김종인과 이준석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지는군요. 보수 입장에서는 누군가는 윤석열의 궤도 이탈을 멈추게 해야 할 텐데 노회한 김종인도 포기한 듯한 상태입니다. 이준석은 이미 손절각하고 윤석열과 대척점에서 내부 투쟁 중입니다. 지금 윤석열의 눈에는 무엇이 보일까요? 2022년 3월 9일 그는 무엇을 그리고 있을까요? 그의 막말은 그거를 향한 눈물겨운 구원의 손짓일 뿐입니다. 합리적인 보수와 진보 그 누구도 지금의 윤석열을
손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지지하는 순간 나 자신이 윤석열이 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계속 그 길로 가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새해 벽두부터 국힘당의 통곡 소리가 벌써 내 귀에 들려옵니다. 한청인 걸까요? 독자 여러분, 2022년 이민년 3월 9일 소중한 한 표를 꼭 소중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역사의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한 소중한 한 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폴리티컬 스나이퍼였습니다.